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원더우먼 옷 아시나요, 고객님들? 빡 튀어나와 있죠. 빡! 그야말로 갑옷처럼. 그 원더우먼 갑옷보다도 어색한 게 저는 보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성의 대부분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A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보형물을 많이 하고 가슴 흉곽 자체가 작으니까 간혹 B컵, C컵이 있어요. 흉곽 크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컵 사이즈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형물을 하러 온 고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다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마르니까 우리 유선도 좁고 지방도 좁고 근육도 적으니까 가슴이 작죠. 그런데다가 보형물처럼 이 단단한 실리콘 베이스의 어떤 머티리얼을 넣으면 어색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살에 가슴 보형물을 했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실리콘은 우리 인체 조직보다 밀도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외측 하방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브라를 풀게 되면은 퉁 하고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측 하방으로 빠지니까 이 빈 공간이 모래시계처럼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가슴골이 계속해서 더 드러나는 겁니다. 왜? 보형물이 내 피부를 자꾸 끌고 내려가니까 윗가슴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원래 내가 어렸을 때는 보형물이 예쁘게 깜쪽같이 있었는데 출산도 하고 좀 살도 빠지고 노화가 되니까 5년 10년 지나니까 보형물을 덮고 있던 조직들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형물을 하고 났을 때 이 피막 형성이 되는데 캡슐라이제이션이 되는데 이 피막들이 노화를 저는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형물을 덮고 있는 조직들이 약간 말라가면서 어색한 보형물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더우먼 갑옷처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하고 밑선 라인은 10cm, 5cm 막 엄청 어색하게 흉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보형물이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작용, 그리고 수영복을 입었을 때 벌어지는 것, 그리고 일단 촉감이 문제입니다. 촉감이. 고객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형물 실제로 수술 전에 만지면 보형물 촉감 되게 좋거든요. 들어가면 제가 피막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잉여 섬유화가 생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단단해져요.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거 수술한 병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보형물을 하고 5년, 10년, 20, 30년 된 분들 많이 오거든요. 보형물이라는 게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는 거죠. 근데 보형물 하는 원장들은 모르는 거죠. 제거하러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가슴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나요? 가슴과 어우러지려면 내가 어깨 너비가 어떤지, 쇄골 라인하고 이 내 가슴과 유륜과의 거리가 어떤지, 내가 이 가슴 뼈대가 얼마나 도드라져 있는지, 가슴 원래 조직이 풍부하게 있어서 보형물을 덮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죠. 그냥 하고 나면은 고객님들이 보형물 때문에 어깨가 좁아 보여요. 보형물 때문에 처져서 윗가슴이 더 없어 보여요. 보형물 처져서 여기 겨드랑이 쪽 패여 보여요. 이제 그리고 보형물과 가슴 필러는 이제 다른 트랙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촉감 자연스럽고 어색한 거 없고 뭐 부작용이 훨씬 덜한 가슴 필러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이제는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슴 필러 부작용이 덜하다고 했는데 저같이 숙련된 의사한테 했을 때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걸 보는 뭐 가슴 전문 뭐 병원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요즘 고객들이 뭐 보형물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저한테 이제 뭐 보형물을 하고 나서 아니면 보형물을 어제 보형물 제거한 사람 아니면 보형물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 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형물은 굳이 여러분들이 가슴을 키우기 위한 이제는 더 이상의 first 옵션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러가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는 게 가볍고 계속 넣으면 안 무겁냐 막 이러는데 실제로 넣으면 나중에 부드러워지면 촉감도 너무 감쪽 같고 일단 절개 조직이 없잖아요. 절개 흉터가 없잖아요. 그 밀도가 가볍죠, 가슴은. 그리고 가슴골이나 뭐 고객님들이 가슴을 크게 만들고 나서 어깨 필러를 같이 해가지고 다른 부위가 좋아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또 화두가 내추럴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형물에 이런 게 있죠. 아, 고객님 200cc짜리 넣으시겠어요? 250짜리 넣으세요? 270짜리 넣으세요? 여기서 무슨 객관식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슴 필러라는 거는 내가 부족할 때 조금씩 만들어서 내 니즈에 정말 꼭 맞는 그 이상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형물이랑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 보형물 하는 원장들이 가슴골 벌어지는 거 아니면 뭐 가슴 여기 새 가슴인지 뭐 윗가슴 이런 거 뭐 겨드랑이 이런 거 신경이나 쓰나요? 그래서 가슴 작은 사람보다 보형물에서 어색한 사람이 저한테 보여주기를 더 꺼려 하세요. 어색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가슴이 작으면 보형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 말은 스마트폰 놔두고 공중전화 가서 동전 가지고 전화 거는 수준, 굉장히 올드 패션, 올드 스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쁜 가슴 라인을 가지고 싶다라면 가슴뿐 아니고 우리 가슴 주변부와의 어떤 전체 조화를 할 수 있는, 보형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